걔네로 나와요? 제형이 없는 고정값을 올라가면 정적분을 이용한 함수로 오늘은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수투 내용이랑 똑같아요. 수투 내용이랑 똑같은데 이제 수투 내용이랑 다른 거는 함수가 달라지는 거죠. 함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을 이용한 함수는 첫 번째가 이제 정적분이 이제 값으로 포함된 함수가 있어요. 정적분을 이용한 함수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은 그래도 이제 좀 평범한 내용이에요. 평범한 내용이고 조금만 변경해서 쓰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두 번째 내용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내용은 좀 많이 안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간단하게 내용만 알아놓고 수투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시 문제로 조금 접근을 해보면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게 이제 ln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보면 습관적으로 적분 구간을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둘이 상수면 그냥 이 값은 상수값이에요. 상수값이에요. 맞죠? 이 값은 그냥 어떤 상수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t를 그냥 둘 다 문자를 바꿔도 돼요. 뭐 x로 바꿔도 되고 k로 바꿔도 되고 어떤 문자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같이만 바꾸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상수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f라는 어떤 함수를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모르니까 이거 이제 상수 k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이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죠. f라는 함수를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k가 됩니다. 이 말을 딱 함과 동시에 fx라는 함수가 드디어 만들어져요. fx라는 함수는 lnx 더하기 k라는 함수가 되고 이 얘기를 다시 여기다 적용시켜보면 이 lnx 더하기 k를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k가 됩니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다시 1부터 2까지 fx, ln 뭐 t로 바꿔도 되고 x로 바꿔도 되고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t로 돼 있으니까 t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k가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다 쓸까요? k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요거는 우리 적분 결과 알고 있지. lnt는 t, lnt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더하기 k니까 k는 상수니까 그냥 t에 대해서 kt가 될 거고 1부터 2까지 이렇게 요거 t 그냥 같이 1차니까 같이 엮어서 써도 돼요. 알겠죠? 이게 뭘 t라는 거예요? 응? 이게 t 함수로 적분했으니까 t가 나온 거야. 만약에 x였으면 그냥 kx 이렇게. KT 아니에요? kt. kt. 맞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여기가 1t가 있잖아. 마이너스 t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그냥 이어서 같이 한꺼번에 쓰셔도 돼요. 적분 구간 안에. 그러면 k-1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계산을 해보자. 2 집어넣으면 여기는 2가 나오고요. 2 ln 2니까 2가 되고 여기 집어넣으면 빼기 2가 돼서 0 되죠? 그죠? 그리고 1 집어넣으면 0 되고 빼기 1인데 더 빼진 거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K에 2 빼기 1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K랑 같이 푸는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가 붙을 테니까 K에 2 마이너스 2는 1 이렇게 나와서 됐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1번 문제라고 하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깐 간단한 풀이만 그냥 써놓으면 fx가 2의 x제곱 더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x는 상수로 보는 거죠. 그렇죠? x는 그냥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x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가 되고 이제 요 값을 k라고 쓰시면 되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자로 쓰세요. 뭐 아직 a로 써도 되고 a로 써도 되고. 그럼 이제 요 함수는 2의 x제곱 더하기 kx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k가 됩니다. 로 푸시면 되는 거죠. 그거까지 써볼까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2의 x제곱 더하기 kx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k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 갖고 이제 k를 풀면 fx가 완성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는 t로 쓰고 여기는 k로 그냥 x로 썼어요. 여기는 t의 함수로 썼고 여기는 그냥 x의 함수로 썼어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푸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진짜 함수예요. 이거는 부정적분을 우리가 구하면 함수로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정적분을 아예 부정적분처럼 구해버린 거예요. 정적분을 부정적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뭐 예시 이것도 예시로 할까요? 예시로 하지 말고 a부터 x까지 이렇게 되는 함수죠. 이거를 이제 어떤 함수라고 놓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인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자, 결국은 이 함수는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t로 뭔가를 적분해서 값을 구하지만 결국은 보면 여기 보면 적분 구간이 변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x가 대입될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들어가면 x의 함수로 바뀌어요. 그렇죠? t라는 문자는 다 x로 바뀌어요. 그래서 x의 함수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a가 굉장히 중요한 값이죠. 이 a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함수를 만든다면 결정이 되는 거라서 a에서 a까지 정적분을 하면 0이니까 이 a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냐면 ga가 0이 되는 초기 조건이 완성돼요. 알겠죠? 이게 초기 조건이 완성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ft를 부정적분을 하면 뭐가 붙냐면 적분 상수가 붙죠. 근데 그 적분 상수를 요 결과에 의해서 적분 상수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이긴 하지만 얘는 엄밀하게 말해서 거의 부정적분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예요. 얘는 진짜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형태죠. 자, 예시 문제를 하나 보면 이런 문제인 거예요. AX제곱. 그럴 때 이제 F 3분의 파이를 구하세요. 뭐 이런 게 문제인데 초기 조건에 의해서 x가 0이면 요거 값에 의해서 요 a 값에 의해서 초기 조건 x가 0이면 이 식은 0이 되죠. 그렇죠? 그럼 코사인 0은 1이니까 1 더하기 여기 0 집어넣으면 0이고 a가 0이라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함수는 여기다 쓸 필요는 없지만 코사인 3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네요. 이게 이제 gx라는 함수인 거예요. gx라는 함수. 알았죠? 자, 조금 요거 이제 요 함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봅시다.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FT가 만약에 2x-2라는 함수라고 해보자. 이 t 이 fx가 2x-2라는 함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되는 거죠. 요건 이제 t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적분 한다는 거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정적분은 넓이하고 관련은 있지만 넓이라고 외우시지 말고 변화량의 합이라고 생각하세요. 변화량의 합이에요. 알겠어요? 변화량의 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야. A를 어디로 설정을 할까? 뭐를 기준으로 잡아볼까? 0으로 한번 잡아볼까?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0으로 잡는다는 거는 x가 1일 때를 0으로 잡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딘가를 잡는 거야. 1을 잡을 수도 있고 2를 잡을 수도 있고 3을 잡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먼저 2를 한번 잡아볼게요. A를 2를 택했다라는 거는 A를 2를 택했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둬서 요 값을 0인 함수로 이걸 이제 gx라고 합시다. 이걸 이제 gx라고 하면 gx라는 함수는 이 0을 1일 때 0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 그쵸? 0이 되게 만들겠다. 자, 보자. 요렇게 적분해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분해 가면 여기는 지금 양수니까 여기 이렇게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변화량의 합 이만큼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뭐 이게 2일 때면 2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나오니까 사실은 여기가 한 1 정도 될 거예요. 아니다. 2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값일 때 2 정도 올라가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1차니까 적분하면 몇 차 함수가 되겠어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항함수니까 좀 이해하기 쉬운데 만약에 이게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라면 2차 함수로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지금 2차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가 나오겠죠. 자, 이쪽이 문제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정적분을 하면 이거는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이거 변화량의 합이니까 음수가 나올 것 같은데 기준이 어디야? 기준이 1이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1이고 0까지 정적분하면 여기서 이렇게 정적분한 거지. 이 방향이 거꾸로기 때문에 이게 양수로 나와요. 이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줄게요. 처음에 설명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있고 어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이 있고 어제가 있는데 내가 이날 3만 원이 있었어. 친구들을 만나서 2만 원을 썼어요. 그럼 오늘은 얼마가 되는 거야? 1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봐. 변화량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근데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로 가버리면 갑자기 2만 원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딜 기준으로 하느냐의 문제야.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갔으면 2만 원이 준 걸 거야. 그죠? 근데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로 돌아가 버리면 감소한 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감소한 것만큼 생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어제 만 원이었고 플러스 2만 원을 받아서 3만 원이 됐어요. 그럼 양수지. 근데 오늘 기준으로 어제로 돌아가 버리면 2만 원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음수가 돼요. 이게 변화량의 합에 대한 기준의 문제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에서 B예요. 자,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 그랬더니 이게 5가 나왔어. 변화량의 합이 온 거죠. 그죠? 그러면 B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해봐. 그럼 이거는 적분 구간을 바꾸려면 마이너스가 붙죠? 적분 구간을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fx dx가 되는 거니까 이게 아까 5라면 그러니까 5만 원이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정적분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게 양수로 나와요. 늘어나는 거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이만큼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줄어든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로 가면요? 응? 여기로 가면요? 일로 가면 여기가 증가잖아. 네. 여기는 여길 기준으로 앞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양수로 제대로 해야죠. 근데 여기로 가면 양수예요?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가면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가면 여기가 지금 음수니까 네. 줄어든 것 0에서 봐서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건 오늘을 봐서 0으로 가버리면 어제로 가버리면 이만큼이 늘어나야 되는 거야. 1이 기준이어가지고 1이 기준이라서 1에서 0까지 여기가 A가 1이어가 그러면 0까지 정적분하면 1에서 0까지 정적분한 거잖아. 그럼 이거를 0에서 1까지 정적분으로 바꾸려면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죠. 근데 0에서 1까지 정적분은 이만큼 마이너스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거랑 이걸 합쳐져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증가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변화량이 합니까? 내가 변화량 어제 3만 원이었고 오늘 만 원이었으면 마이너스 이만큼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이날 어제에서 오늘을 보면 감소한 거야. 그치? 그럼 오늘에서 어제로 가면 갑자기 2만 원이 생기겠지. 안 쓴 거 이건 되니까. 이게 플러스로 나와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생겨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2를 기준으로 했어. 그럼 여기가 0인 거야. 알겠어요? 여기가 0인 거예요. 밑에 있는 게 항상 기준이에요? 그렇지. 얘가 항상 0이 되는 거야. 이 값이 항상 함수, 이 함수는 얘를 항상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0으로 만들어줄까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여기 음수여도 상관없어. 0을 잡으면 여기가 0인 거야. 알았어요? 막 와닿진 않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함수를 해석할 때도 쓰이기 때문에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자 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는 양수지. 이렇게 기준으로 더해가면 이쪽 양수잖아. 그지? 이쪽보다 양은 좀 많아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좀 많이 증가할 거예요. 빨리.
이쪽으로 가봐. 그럼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음수로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시 계속 정적분을 해나가면 이 부분은 원래는 음수였는데 이렇게 정적분하면 지금 이렇게 정적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로 느껴져? 플러스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이만큼 계속 더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넓이랑 어때? 같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딜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gx의 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그 점을 끌어내리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원래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만약에 도함수라고 보면 여기는 감소하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한 건데 딱 그 부분으로 가져오면 0이지만 이걸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함수를 점점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과 같아요. 알겠죠? 이건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이쪽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함수가 바뀌기 시작해요. 함수의 개형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함수의 x축하고의 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됐죠?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0부터 x까지 ftdt라는 함수는 바로 이렇게 함수를 이해해볼 수도 있다. 조금 깊게 이해를 해놓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함수의 어떤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이걸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함수가 좀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접근해서 이 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겨가는구나.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거나 연속에 관한 것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이해해 볼 필요는 있죠. 자, 여기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요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함수가 함수기 때문에 그리고 x의 함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미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조건을 찾아내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 할 일로는 양쪽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t에 관한 모든 함수들은 모두 다 x로 바뀌어서 나와요. 모두 다 x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fx가 나오고 왼쪽은 fx가 나오고 요건 이유는 여기다 다시 한번 써줄게. 요거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올 거고 3 앞으로 오고 사인 3x 더하기 빼기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이제 3분의 2,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f 3분의 파이는 이렇게 값이 나오겠네요.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이거 0 될 거죠. 파이가 돼서 사인은 0 될 거고 여기다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함수 값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왜 그러냐? 요거를 적분하면 원시 함수인 f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뭐 a여도 상관없죠. 그러면 x를 집어넣으면 라지 fx가 되고 a가 되니까 이걸 미분하면 요건 0 되고 요건 원래로 돌아가겠죠? 돌아가는데 누구의 함수로 돌아가냐면 x의 함수니까 그냥 f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fx가 나와요. 알겠죠? 이건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어쨌든 함수의 내용도 조금 기억해 놓고. 지금 이렇게 심각해졌어. 괜찮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예시를 계속 들어서 얘를 미분해도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 안에가 t에 관한 식이라면 다 x로 바뀌어요.
요거는 이제 이해하기 쉬우려면 요걸 GT라고 그냥 놓으시면 돼요. 새로운 함수로. 그럼 여기 GX로 바뀔 테니까 미분하면 X로 바뀌니까 X로 집어넣으면 돼요. 됐죠? FT는 미분하면 GX가 됩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든 간에 이거 미안 여기 T T에 관한 함수는 미분하면 다 X에 관한 함수로 싹 바뀌어요. 그 중에서 하나 좀 기억해 놓을 게 있죠. 이건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요 형태만 그런데 요 형태만은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형태는 미분하면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요 형태가 나와요. 미분해서. 네. 그게 저렇게 외워야 돼요? 아니 설명은 해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기억해 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오면 요거를 다시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풀지 말고 요 형태만이야. 여기가 바뀌면 안 돼요. 여기가 바뀌면 안 되고 요 형태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바뀌어요? 요 안에 내용이 바뀌면 아, 그러면 그때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대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일단 dx분의 d인데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적분을 할 거고 미분을 할 거고 요거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요거는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냥 전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x가 t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x는 그냥 상수처럼 취급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얘는 t의 함수지만 이 적분까지 다 하면 얘는 x의 함수로 바뀌어요. 그죠? 선생님이 아까 이거 적분하면 이거 다 x의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도 x의 함수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의 함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봐. 여기는 x랑 함수, x의 함수랑 x의 함수가 곱해졌지?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는 x의 함수가 두 개가 곱해졌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여긴 곱의 미분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있고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있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되는데 뒤에 거 아까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그냥 fx가 나온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fx가 나와요. 그리고 요것도 미분하면 요게 t가 모두 다 x로 바뀌어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x fx가 나와요. 그랬더니 둘이 같아서 이 부분이 지워지네요. 따라서 남는 게 요거밖에 안 남아.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미분하면 요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고 있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놓고 혼자서 공부할 때 조금 써서 연습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기억해 놓으면 그냥 빨리 이렇게 갖다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T가 뭐예요? 여기 GT?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T의 함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요거 미분하면 요거 뭐 나온다 그랬어? GX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T 대신에 뭘 대입한 거야? X. 그러니까 요게
t 이거 gt였으니까 여기다가 t 대신에 x 대입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몇 번 미분해야 되냐면 한 번 미분하면 이게 나오고 이거 또 미분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야 돼요. 두 번 미분해야 fx를 구할 수 있어요. 쟤를 또 미우네요. 여기 이게 이 형태니까 이 형태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처음에 a 값 대입하고 F에 T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x에다 0을 대입하는 거지. FT가 G ft는 몰라. ft는 모르지만 적어도 x에다 0을 대입하면 0부터 0까지 정적분하면 얼마야? 0.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만들면 여기다가 원하는 수를 쓰면 거기까지 정적분한 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그 값에서 그냥 0이 돼요. 그 값에서 1에서 0이 돼요. 여기 2에서 0이 돼요. X에 0 나오면 그렇지. 여기는 뭘 넣을 게 없고 여기다 넣는 거지. 여기가 x가 있으니까 x를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를 안 주면 어떡해요? 그런 문제면 뭘 대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2를 구하세요 이런 거예요. 얘는 0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근데 0을 대입하면 0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긴 풀지 않아도 돼요. 여긴 미지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처럼 아까처럼 미지수가 있으면 집어넣어서 구하는 건데 여기는 0을 대입하면 0이 되겠구나까지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 한번 미분하면 이걸 미분하면 0부터 x까지 ft dt가 그냥 나올 거라는 걸 계산해봐서 아는 거죠. 사실은 암기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걸 미분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 미분한 양변이 같은 거니까 a랑 b랑 같아요. 그러면 a를 미분했으면 b도 어떻게 해야 돼? 미분. 미분해야죠. 그럼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건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가만히 있으니까 x 가만히 있고 얘 미분하면 2 나오고 2에 2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함수가 나오는 거죠. 굳이 좀 정리해서 쓰자면 2에 2x로 묶어내면 여기는 2x가 있고 여기는 1이 있고 그 다음 빼기 3 이렇게 있는 거죠. 아, 1 넣으면 된다. 여기도 0 집어넣으면 0이 될 거예요. 0 집어넣어서 0 안 되면 안 되는데? 여기 문제가 0부터인데? 틀렸다. 틀렸다. 근데 미분하고 F1 넣으면 안 돼요? 응? 미분하고. 하면은 응. 그게 FX 여기서? 이것도 미분?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아니 그냥 하겠어. 아니야 얘기해봐. 아니 중요해. 아니 왜냐면 저게 지금 구했잖아요. 어. 저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0이 나와야 돼요? 아니 이건 안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 나와야 돼. 왜냐면 왼쪽이 0이기 때문에 오른쪽도 0이어야 된다. 틀렸네요. 뭘 잘못 풀었나 본데? 기다려봐. 그럼 저기에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건가요? 여기서? 네.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해야지 이제. 그럼 FX 나와요? 그렇죠. 우린 이걸 미분하면 fx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0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 풀었거나.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뭘 잘못 풀었지? 아니 문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어요. 문제 똑같은데?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하네. 여기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식은 일식이 될 수 없어요. 돼요. 돼요? 0 집어넣으면 정리를 잘못하셨어요. 그냥 그 위에다가 0 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안 되네. 이거 1이고 아니, 네. 안 마이너스 2고 안 되네. 안 되지? 네. 안 돼. 문제가 잘.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선생님 주어진 문제 갖고 풀었는데 이 문제가 잘못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맞춰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를 해? 한 번 더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주어진 거예요. 단순히 처음에 0을 만족하기 위해서 x를 곱한 건데 이걸 곱한 것만으로는 이 식은 이 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아니면 0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뭐 2x가 있다거나 아니면 얘가 1이 돼주거나 얘가 1이 돼주면 되죠. 얘가 일단 3이 아니라 1이어야 돼요. 문제는 여기가 1이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되면 문제가 제대로 되는 문제죠. 그럼 0 집어넣으면 여기도 0 되고 여기도 0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식이 맞네요. 이렇게 문제를 내야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3으로 문제를 내서 잘못된 문제. 답은 맞아요. 왜냐하면 상수로 미분하면 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맞지만 그래도 답은 맞지만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또 미분하면 여기가 fx가 돼요. 그리고 앞에 거 미분 2의 2x에 2x 더하기 1이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2 나오죠? 네. 그래서 2배에 2의 2x가 되는 거죠. 자, 1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f1 집어넣으면 여기가 2의 제곱, 여기에 2의 제곱 되니까 여기가 2 집어넣으면 8. 8인가요? 4에서 5, 2, 10. 10이 아니야? 아, 1이군요. 예. 8. 왜 알아? 갑자기 2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냈습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눈이 엄청 온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나오진 않아요. 적분 구간이 모두 0. 변수. 0이면 0이잖아. 그냥 적분 구간이 다 0이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얘는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없어요. 0이 되질 않기 때문에. x 제곱이면요. 네. 내 거야? 내 거야. 당신이 줘. 너 우산 있어? 우산 있어. 모자 쓰고 가면서 친구는 우선 주는 거야? 야. 저 우산 있어. 그래. 내가 내 것도 훔쳐간 거 아니야? 어? 친구의 좋은 마음은. 아니, 제 우산 누가 훔쳐갔잖아요. 네. 어때? 저번에.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양변을 미분하는 건데 요거 적분하면 이제 ft가 되잖아요. 그죠? ft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걸 양변 미분하면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냐면 fx 플러스 2 마이너스 a 여기 자꾸 2라고 쓰지? x가 되고 이쪽이 이제 g 프라임 x가 돼서 이걸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쉬운데요? 이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x가 뭔지 알아요? 근데 x? x는 이제 집어넣고 싶은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함수 값이니까.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함수는 fx가 x제곱 플러스 1이면 여기다가 x 뭐 집어넣어? 마음대로 집어넣잖아. 위에 구하고 싶은 값을 집어넣잖아. 그럼 값이 다 다르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거 넣을 때마다 달라지는 함수죠. 그럼 어떻게 답을 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서 뭔가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야.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하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딱 정해져서 나오지는 않아요. 딱 형태가 정해져서 나오지는 않고 여기에 맞는 문제들을 내긴 하는데 잘 나오지는 않는 형태 중에 하나. 수투에선 가끔 나오는데 미적분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건 본 적은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무한급수랑 넓이의 정적분의 관계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문제집에서 왜요?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아, 네. 끝나지 않았어요. 아쉽다. 연설이군요. 여기 유형 1부터 정적분과 급수는 싹 다 빼세요. 그 다음에 이거 6단원으로 넘어가서 넓이를 하세요. 알았죠? 넓이를 풀어요? 넓이를 하세요. 넓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줄게요. 뭐라고요? 5단원을 이거 빼고 해달라고? 5단원은 다음 시간에 수업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 가세요? 6단원을 하시면 돼요. 아 6단원? 여기 6단원, 6단원. 4단원하고 6단원이지. 네.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고. 많죠. 6단원도 진도를 나와야 되는. 왜 지금 진도 나가려고요? 아, 네. 완전 스피드하네요. 이거는 뭐 사실은 할 게 없어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할 게 많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드디어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셨어요. 네. 질문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넓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걸 뭐로 이용해요? 정적분을 이용하죠. 네. 정적분을 이용하는데 뭘 사용해서 이용하냐면 반드시 절대값으로 하는 거죠. 절대값은 이거밖에 사실은 없어요. 이거 항상 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수투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근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띄어져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요 근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 적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A에서부터 C까지의 fx dx와 C부터 D까지의 fx dx로 바뀌는데 마이너스. 그림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음수로 나오고 이 부분은 양수로 변화량의 합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하겠죠. 요것만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투에서는 근을 구하는 문제라서 일일이 함수의 그래프도 좀 생각해보고 근도 생각해보고 막 그래야 돼요. 미적분에 오면 근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아주 단순한 함수라면 모르겠지만 lnx 뭐 이런 거 lnx 뭐 이런 거면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1에서 이렇게 하죠. 뭐 2분의 1에서 여기까지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1이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근이 좀 쉽게 주어져 있어요. x에 2분의 1을 넣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2분의 1부터 이걸 2분의 1부터 뭐 2까지 정적분을 하세요. 그랬으면 요 근이 1이라는 거 아니까 2분의 1부터 1까지는 따로 하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1부터 2까지는 양수로 그냥 하면 되고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미적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근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함수가 복잡해지면 좀 어렵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 뭐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이런 거 이제 까다롭죠. 이건 교점을 구하는 것 자체도 까다로워요. 그렇게 할 때 이거는 이제 좀 문제 풀이가 필요하기는 해요.
이제 풀이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교점을 구하거나 그럴 때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좀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이게 이제 어려워지면 질문 문제가 되겠죠. 질문.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함수의 두 함수 사이의 넓이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너무 내려왔네. 우리는 넓이를 항상 A에서부터 B까지 fx와 gx의 차의 함수로 항상 풀면 되고 여기도 절대값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여기는 gx가 더 크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g에서 f를 뺀 함수로 하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 누가 더 커? f가 더 크죠? f에서 g를 뺀 함수로 두 가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넓이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죠. 넓이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정적분을 이용한 넓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x라는 건 S라는 넓이는 결국은 x와 y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x 값과 y 값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평면에서 그렇잖아, 그치? 평면에서 어떤 넓이를 구한다는 건 결국은 이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요거는 작은 넓이를 더해서 구하는 거예요. X, Y가 뭐예요? 이건 x 값과 y 값이라는 건데 그냥 여기 이거 빼고 씁시다. 예. 작은 넓이들의 합이 뭐가 돼? 넓이가 되는 거야. 선의 합이 넓이가 되는 게 아니라 선은 아무리 더해도 넓이가 되지 않아요. 점은 무한히 더하면 선이 돼. 근데 선은 무한히 더하면 면이 되지 않아요. 안 된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된대. 예. 이게 선을 무한히 더하면 면이 될 것 같잖아, 그지? 네. 근데 우리가 그리는 선은 뭐가 있어? 두께가 있어서 이게 넓이야. 넓이라고요, 걔가? 이제 우리가 선을 그리는 순간 이게 두께가 생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면은. 얇은 면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붙였기 때문에 마치 넓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은 두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정의상으로는 없어요. 수학적 정의로는 넓이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무한히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넓이가 면이 아니라 중간에 비는 어떤 공간이 나온대. 근데 완전 겹쳐서 하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선을 1차원으로 하고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면을 2차원이라고 하면 이걸 무한히 더하잖아. 무한히 더하면 1.7몇 차원인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면이 완성이 안 돼. 수렴한다. 이게 1.5몇 차원에 수렴하기 때문에 면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뭐만 알면 돼? 면을 만들기 위해서 넓이를 만들기 위해서 넓이를 더해야 돼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넓이를 만드는 방법은 네. x랑 y를 더해요. 더해요? 빼요. 빼요? 곱해요. 그렇죠.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x랑 y를 곱해서 만드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x랑 y의 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DS 앞에는 없어요? DS 앞에는 없어요. 뭐예요? 0이에요? 1이죠 1. 1? 어떻게 보면 1인 거죠. 굳이 따지자면. 근데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닌데 x와 y의 몫을 나타냈어.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게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한 정적분의 값이에요. 그걸 이제 구분부적법이라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요거는 만약에 내가 x를 여기 dx라는 건 뭐야? 아주 작은 넓이죠. 네. 그죠? 아주 작은 넓이에요. 맞아요? 네. 그럴 때 x랑 y랑 곱한 건데 x를 만약에 내가 아주 작게 잡으면 y 값은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흰색으로 씁시다. 절대값 y에 dx가 될 거고 x1부터 x2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y를 아주 작게 잡으면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구할 것인지는 이제 선에 따라 다른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얘를 따라가는군요. 끝날 때가 됐어?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몰랐어. 선생님 이렇게 가리고 있어. 아니야. 뭘 따라간다고 했어? 아니야. 뭘 따라간다 그랬잖아. 이해를 따라가는 거죠? 그랬는데 아니 요게 요거를 같이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ds면 dx dy가 되는데 요걸 x에 대해서 나눈 거니까 그 x를 이렇게 그렇죠.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x가 1에서 2까지가 나오는 거고. 절대값이 뭐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이건 이제 이 y가 x의 함수로 나올 거야. 우리가 쓰잖아. y는 어떻게 써? y는 x. fx라고 함수 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y는 x의 함수라고 쓸까 여기 드디어 fx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y잖아. 네. y dx잖아. 네. y dx잖아. 그러니까 함수에서 만약에 이걸 구해야 되면 x를 y gy 함수로 만들어내야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싹 되는 거죠. y에 대해서 싹 정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적분을 이용한 넓이라는 개념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 넓이의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부피까지 확장이 될 거예요. 부피도 마찬가지. 끝이에요? 끝? 끝 안 내면 굉장히 막 화낼 것 같은 분이. 끝이에요? 끝? 아니 다 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이 좀 되면 예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그래서 예제 문제는 여러분이 시간이 안 푸세요. 되네. 여러분이 푸세요. 그래서 알겠다. 이 6단원 다 풀어.